시컴시컴하죠? 엄청 시컴시컴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요 아직도 톨레도탑 암홀 부분에 이제 요 테두리 가장자리 엣지 마무리를 조금 해주고 있는데요. 요 아이를 지금 여기 암홀 부분에 이제 마무리를 하다가 여기 이제 그 대바늘로 그 피코 무늬를, 그러니까 피코 뽕글뽕글 이렇게 튀어나오게 장식을 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게 요 톨레도탑의 요 무늬도 어쨌든 예쁘지만 요 무늬와 함께 어우러지는 그 피코 무늬가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뜨다가 또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잠시 멈추고 지금 어떻게 만든 피코가 훨씬 예쁠까 검에서 잘 안 보여. 최대한 잘 보일 수 있는 자리에다 제가 가져온 건데, 어떻게 피코 무늬를 만들어내는 게 예쁠 것인가를 지금 다 각자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두 개는 같은 방법으로 한 것 같고, 요거 다른 방법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코 찔리는 부분을 다르게 써요. 얘 다르게. 그리고 다시 원래 이제 요 처음 했던 방법대로 이렇게 해보고선 이렇게 5개 피코 무늬를 낸 다음에 뭐가 더 예쁠지 지금 살짝 고민이 돼서 스탑을 했거든요. 화면에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나? 여기가 이제 한 코 고무뜨기로 소매를 이제 가장 테두리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피코를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대바늘로 하는 피코 무늬는 처음 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톨레도탑 도안을 보면 링크가 걸려 있어요. 링크를 보고선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살짝 이 도안에 그 링크 걸려져 있는 걸 보면은 뭔가 이렇게 자세히 보여주는 느낌보다는 그냥 이렇게 한 요쯤에서 이렇게 멀찌감치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쑥쑥쑥쑥 이렇게 뜨는 모습을 담겨져 있는 그런 그 튜토리얼 영상이어가지고 몇 번을 이렇게 봤어요. 몇 번을 이렇게 보면서 감 잡고 이런 방법으로 피코를 뜨셨구나, 이제 이 작가분께서 이런 방법으로 피코를 뜨셨구나 라고 이제 감을 잡고 시작을 했는데, 그게 요 방법이거든요. 근데 여기 잘 이렇게 요 방법으로 이제 뜬 건데, 또 지금 보니까 이 방법이 제일 나은 것 같네요. 피코 뜨기를 그래서 검색을 해봤더니 여러 가지 방법이라기보다는 거의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검색을 잘못했나? 아무튼 그래서 이걸 해보면서 제가 이제 혼자 생각해보면서 요렇게 해도 피코가 되겠네, 요렇게 해도 피코가 되겠네, 약간 이런 방법으로 제가 혼자 막 이렇게 시도를 해보다가 사실 이거는 어제 밤에 떴거든요. 여기서부터 이제 코 주워가지고 소매 코 주워서 이제 뜨는 거는 어제 밤부터 밤에 뜨기 시작했는데, 사실 딱 3단 뜨고선 스탑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3단 도안을 뜨고 그다음에 요 피코 하다가 스탑했어요. 지금 요 피코 무늬를 어떻게 하면 예쁘게 할까, 그것도 이제 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살짝 스탑을 한 것도 있지만, 이렇게 무늬를 보고선 마음에 드는 걸로 다시 다 풀고 다시 뜨려고 한 것도 있지만, 요 톨레도탑을 제가 조금 더디게 진행을 하게 되는 그 이유가 생각이 났어요. 얘는 밤에 뜨면 너무 힘들어요. 검정실이라서 밤에 이렇게 불을 켜고, 그러니까 그 자연광이 아닌 데에서 뭔가 이렇게 이렇게 LED 등이든 어쨌든 형광등이든 스탠드든 이렇게 뭔가 밤에 뜨게 할 때 등을 켜고 하시잖아요. 저는 밤에 뜨개를 하더라도 만약에 다 자면은 안 자는 방, 아무도 안 쓰는 방에서 불을 다 켜고 한다든가, 아니면 거실에 불을 다 켜고 한다든가, 전 이렇게 뭔가 간접 조명만 살짝 켜진 않고 불을 다 켜고 하는 편인데도, 얘는 이게 검정실이라 그런지 밤에 하면 그런 간접 조명에 의해서 보이는 코가 그러니까 코가 안 보이진 않지만 뭉개져 보인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눈이 되게 좀 침침해지는 것 같고 아파와서 거의 얘는 그 자연광이 있을 때, 낮이라든가 아니면 막 새벽에 해 뜰 때 잠깐 아무튼 뭔가 이렇게 자연광이 흐린 날이더라도 자연광에서 뜨는 게 정말 진도가 좀 잘 나가고, 그래서 어쨌든 어제도 요만큼 하다가 살짝 스탑을 한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보실 때는 어떤 게 더 나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것저것 영상을 좀 찾아보고선 해보고 싶었는데 마음에 드는 영상도 없고 이렇게 대바늘 피코뜨기 영상도 별로 없어서 시간이 되면 제가 시행착오 했던 방법을 조금 올려볼까도 싶은데 그런 부지런함이 시간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거를 어쨌든 결정을 해서 지금 떠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상황이에요. 근데 어젯밤까지 봤을 때는, 어젯밤에 제가 이제 뜨면서 혼자 생각을 했을 때에는 여기 이 작가님의 하시는 방법 말고 제가 그냥 막 이렇게 해봤던 요 방법이 더 나은 것 같아가지고 저는 약간 좀 티가 나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기를 소매를 이렇게, 어차피 그냥 이렇게 탑에 민소매인데 탑에 이렇게 그래도 좀 티가 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게 넥라인에도 피코가 들어갔던 것 같은데, 넥라인에도 잠시만요, 사진을 좀 보고, 넥라인에도 피코가 살짝 들어가는데 이렇게 그래도 좀 튀어나와야 괜찮지 않을까? 이거 코스 하나만 줄여서 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었는데, 또 지금 보니까, 낮에 보니까, 오전에 보니까 너무 또 과한 것 같네요. 너무 툭 튀어나왔어. 너무 과하네. 작가님이 하신 방법대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죠? 근데 이거를 제대로 한 거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보니까 은은하게 이렇게 튀어나온 게 낫겠네요. 그쵸? 이걸 이렇게 어깨에 이게 만약에 있다고 치면 너무 툭툭 튀어나올 것 같아. 와, 고민된다. 또 고민되네요. 빨리 결정해서 오늘은 좀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 와, 완전 가을이에요. 가을. 지금 아침에 잠시 카메라를 킨 건데, 와, 완전 가을입니다. 아주 집에 바람이 아주 그냥 와, 저희 집은 진짜 바람이 너무 잘 들어와서 앞뒤로 창문 열어놓으면 정말 추울 정도로 너무 시원하고 좋네요. 일단 요거 피코 얼른 마무리하고 완성샷을 가지고 와보도록 할게요. 아, 진짜 고민된다. 이게 제일 나은 것 같죠? 은은하게 튀어나온 거. 항상 결정을 해야 되는 이 타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리미그림입니다. 앞에 영상 엣지 부분 이거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고 바로 뜬 다음에 그 영상을 찍고 벌써 시간이 한 10일 정도는 지난 것 같아요. 10일 정도 지난 후에 완성을 하게 된 이 톨레도 탑 이야기를 먼저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번 영상은 이 완성한 톨레도 탑과 그리고 뜨고 있는 것들 그냥 소소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영상 뜨개 이야기니까 함께 뜨개 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도 어색한 오프닝입니다. 그럼 먼저 완성한 이 톨레도 탑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지금 앞에 제가 맨 처음에도 제가 착샷을 사진으로 올려놨고, 그리고 지금 입고 있는 바로 이 아이인데요. 이 아이를 왜 마무리, 여기 이제 아몰 부분, 여기 어떻게 아몰에 여기 이렇게 지금 보이는 살짝살짝 이렇게 보이는 이 피크 부분 있죠. 이 부분을 뜨면서 그냥 정말 금방 마무리가 될 것 같았거든요. 이렇게 아몰 마무리하고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브이넥 여기 부분 마무리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별 실코로 잡았던 여기 고무단 요 밑에 부분 요 고무단만 딱 마무리를 하면 끝이었는데, 왜 열흘이나 지나서 완성은 물론 지금 요 전에 이틀, 3일 전에 완성은 했지만 왜 이제야 이제 이렇게 카메라를 켰는지 그냥 우여곡절 두 번째 영문도한 이야기입니다. 우선 저는 이 톨레도 탑을 이 무늬가 너무 예뻐서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구멍이 송송송송 나 있는 무늬도 있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이렇게 아랍 무늬 같은 그런 경우에도, 그러니까 그 꽈배기인데 이게 과하지 않게 그냥 한 코씩 이렇게 교차로 되는 그런 요 무늬를, 이게 제가 블랙이라 잘 안 보이나요? 여기에 보이는 요런 제가 이제 무늬를 되게 좋아하는데 잘 안 보이네요, 블랙이라. 이 무늬를
가지고 있는 요 민소매라는 말 조금 웃긴가? 막 글 쓰니까 웃겨. 민소매 요 탑, 톨레도 탑을 이제 시작을 하기 위해서 도안을 보면서 이제 스와치를 낼 때, 게이지를 낼 때 어떤 실을 할까 되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앞에 영상에서도 살짝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그 모티브 햇을 뜨면서 받았던 요 솔라코튼, 요게 솔라코튼이라는 실이거든요. 요 실이 이제 면인데, 요것도 면과 그리고 약간의 반짝임이 이렇게 은은하게 섞여 있는 그런 실이에요. 근데 요거랑 이제 똑같은 실이 있다라고 제가 친구한테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자주 이용하는 사이트에서 이제 저는 거기서 주로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구매를 하기 때문에 요 써니데이즈라는 실을 구매를 했어요. 근데 성분은 진짜 똑같고 만든 회사가 조금 다른 건지, 그러니까 요거는 실바람 섬유에서 만든 걸로 알고 있고, 요 솔라코트는 자체 제작일까요? 그것까지 정확하게 제가 확인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성분은 90% 면과 그리고 10% 폴리스파크라고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이렇게 폴리스파크. 그래서 요 톨레도 탑을 뜨려고 요 솔라코튼, 그러니까 요 면실로 뜨고 싶어서 사실 저는 면을 그렇게 옷을 뜰 때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선호하는 편은 아닌데, 왠지 요거는 그렇게 뭔가 고슬고슬한, 그러니까 면이 이렇게 좀 약간 달라붙을 수도 있잖아요. 여름에 입거나 그러면. 근데 저는 한여름에는 뜨개 옷을 잘 입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요거는 구멍도 있고 이렇게 비침무늬도 되게 시원하게 되어 있고, 안에 이너 이렇게 나시 하나 입고선 입으면 너무 시원할 것 같은 거예요. 지금 거의 완전 선선한 가을이 되었지만 그래서 원래 요거 진짜 금방 완성해서 올 여름 되기 전에, 그러니까 올 여름 가기 전에 빨리 한두 번 입고선 올 여름을 보내야 되겠다 했는데 자꾸 지체가 되는 바람에, 그래도 요즘 한낮에 입기에는 뭐 크게 무리는 없거든요. 뭐 안 되면 내년 여름을 기약하며 이런 마음으로 제가 선택한 실은 요 써니데이즈였고요. 처음에 구매를 할 때 요 컬러하고 그 세시를 안 가져왔다. 요 컬러하고 이렇게 두 가지 컬러를 구매를 했어요. 요거는 블랙, 그리고 요거는 브라운이었는데 정확한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이렇게 브라운 계열의 이렇게 메탈 또 펄이 스파크가 이렇게 있는 똑같은 이제 실인데, 원래는 처음에 이 컬러로 뜨려고 했거든요. 이 컬러로 뜨면은 훨씬 예쁠 것 같죠, 지금 봐도. 근데 어찌 하다 보니까 블랙 컬러를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실 자체에 대해서 먼저 그러니까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게이지를 이제 원래 톨레도 탑 게이지가 한 20코, 21코, 그 다음에 28단 이렇게 쓰여져 있었는데, 저는 이게 같은 실로 떴는데 게이지를 이렇게 두 가지를 냈어요. 이렇게 블랙으로도 살짝 내보고, 이렇게 브라운으로도 내보고, 같은 솔라코튼인데 약간의 뭐 손땀이 있을 수도 있고 재는 위치에 따라서 오차가 있을 수도 있지만, 요 브라운 컬러는 21코 30단, 그리고 요거 블랙 컬러는 22코 30단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단은 단은 이제 뜨면서 조절을 할 수도 있어서 제가 도안을 봤을 때는 뜨면서 충분히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거였기 때문에, 코는 얼추 20코 21코 이렇게 맞아서 이렇게 블랙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 실이 정말 뭐라 해야 되지? 지금 이렇게 착용을 하고 있으면, 이렇게 옷을 입고 있으면 옷이 면이긴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90% 면에 10% 폴리스파크다라고 적혀 있는 거는 그냥 여기 반짝이 실이 함유가 돼 있는 거잖아요. 거의 100% 이제 면이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요 면의 느낌이 뭐 피부에 늘러붙는다든가 더울 때 그런 느낌이 전혀 아니고 정말 고슬고슬하고 몸에 이렇게 안 달라붙어요. 그렇다고 해서 또 거칠거칠하지도 않고, 요거는 여름에 입어도 괜찮겠다 라는 생각이 정말 드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완전 뭐 끝나시 이런 것도 아니고, 저는 이렇게 어깨를 살짝 덮는 이런 형태의 그 옷 스타일을 좋아하기 때문에 여름에도 이런 스타일로 제가 많이 구매를 해서 입거든요. 어깨를 살짝 덮는 듯한 이런 소매를 가지고 있는 나시,
끝나시는 부담이 되고 이제 나이와 몸도 생각을 해야 되는 나이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시선도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어깨를 덮는 이런 스타일을 너무 좋아하는데 마침 이 톨레도 탑을 추천해준 이제 친구가 딱 이렇게 보여줬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제 게이지를 내고 이 아이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실이 말이죠. 이 실이 말이죠. 정말 뜨고 나서 완성된 느낌은 진짜 괜찮아요. 정말 괜찮은데 뜨는 내내 뭐라고 말해야 되지? 뭐 제 영상이니까 솔직한 제 그냥 느낌을 말씀드릴게요. 사람마다 느끼는 거는 다를 수 있으니까 그 점을 감안해서 이제 조금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 뜨는 내내 뜨는 맛은 별로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뜨는 맛은 별로예요. 이게 제가 이제 바늘을 그렇게 많이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냥 일반 그 막 바늘 있죠. 막 그 대나물로 만들어 있는 그 막 바늘하고 뭐 니트 프로 진저 요거 하나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아디 정도 가지고 있는데, 주로 니트 프로를 이용하긴 하지만 처음에 코 잡을 때 막바늘로 했더니 그 고무처럼 되어 있는 그 끈에 이렇게 쩍쩍 눌러붙어 가지고 얘가 잘 안 끌어당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와치만 낼 때 이제 그렇게 써봤는데, 그래서 이 바늘 안 되겠다, 패스. 그리고 조금 이렇게 미끄러운 바늘로 하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해서 스테인리스 바늘로 했는데, 그것도 생각보다 이 줄의 케이블에 감겨져 있는 코라든가, 그러니까 끌어당기는 것도 그렇지만 그 스테인리스 바늘에 이 코가 걸려 있을 때 아디 끝이 조금 뭉툭하잖아요. 아디 스테인리스 그거는 조금 뭉툭해서 코가 잘 이렇게 안 찔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패스. 그래서 저한테 이제 하나밖에 없는 니트 프로를 가지고 뜨는데, 니트 프로가 약간 이렇게 살짝 지금 제가 옆에 있는 바늘을 한번 가지고 오면, 니트 프로가 살짝 여기가 이렇게 이 바늘이 약간 매끈매끈하잖아요. 이게 약간 광택이 있듯이 매끈매끈하다 보니까 이것도 그렇게 뜨는 맛이 좋진 않더라고요. 실이 그렇게 뭐 얘는 완전 뾰족한 바늘은 아니지만 그냥 무난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실이 이렇게 감겨져 있을 때 그 실을 바늘에 이렇게 찌를 때 그 느낌이 그닥 좋진 않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뜨는 맛은 그냥 뭐 제가 갖고 있는 바늘이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만 뜨는 맛이 그렇게 좋진 않구나. 하지만 진짜 뜨고 났을 때는 정말 괜찮거든요. 정말 마음에 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극복하실 수 있으시다면 이 실을 한번 써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제 이 도안에 대해서 살짝 말씀을 드리면, 도안을 말하기 전에 이거는 되게 많이들 뜨셨잖아요. 저는 이게 이제 두 번째 영문 도안인데요. 제대로 완성을 한 두 번째 영문 도안인데, 사실 제가 멘붕이 왔던 거는 틀렸습니다. 그거를 원래 이게 넥라인을 먼저 잡았으면, 넥라인 마무리를 먼저 했으면 어떻게든 풀고 다시 수습을 해볼까도 싶었지만, 제가 여기 암호를 먼저 다 마무리를 다 했거든요. 암호를 먼저 다 마무리를 하고 이제 마지막에 넥라인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 넥라인의 모양이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코가 이상한 거예요. 제가 도안을 꼼꼼히 보지 않는 것도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약간 이제 어떻게 멘붕이 왔냐면, 요게 뜨는 방식이 바텀업이거든요. 여기 밑에서부터 살짝 일어나서 여기 밑에, 아이고 지저분해라. 여기 밑에서부터 이렇게 쭉 떠 올라오면서 이제 보이는 거 간단해요. 이렇게 원통으로 쭉쭉쭉쭉 바텀업으로 떠 올라오면서 양쪽 이렇게 분리를 하고요. 오른쪽 왼쪽 이렇게 분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경사뜨기 줘가지고 어깨선 라인 만들어주고, 그리고 어깨를 이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둘러서 마무리, 아몰 마무리, 넥라인 마무리, 이렇게 하면 이제 끝나는 도안인데, 제 스스로한테 너무 진짜 진짜 너 왜 그러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뭐냐면, 분명히 여기를 한쪽을 이렇게 떴으면, 도안을 제가 만약에 잘못 봤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 한쪽 여기 어깨 이쪽 부분을 떴으면, 이쪽을 뜰 때는 도안을 제대로 본다면 분명히 이쪽을 내가 잘못 떴네 라는 거를 느꼈어야 되는데,
무슨 생각으로 떴는지 오른쪽 왼쪽 뜰 때 이 두 개가 똑같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이 틀렸냐면 이렇게 마이크 때문에 잘 안 보이죠? 잠깐 빼볼게요. 여기 이렇게 이 부분이 조금 더 길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 부분이 한 2배 정도 더 길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원작은 여기 넥라인이 되게 예뻐요. 어깨 여기 뒷목부터 해서 쭉 살짝 각이 있고 이렇게 모양이 쭉 파고 들어와서 이렇게 파이는 약간 그런 형태인데 제 넥라인은 좁지만 그냥 저한테 그냥 보통 브이넥이 된 거죠. 보통 브이넥처럼 그냥 이렇게 각이 살짝 있기는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원작처럼 그렇게 완전 깔끔하게 잠시만요. 완전 깔끔이라기보다는 그 넥라인의 모양이 완전 살아있게는 되지 않았다는 점. 근데 그거를 알고선 제가 이제 왜 나는 도안을 그렇게 완벽하게 보지 않는 거야 막 혼자 막 그러면서 여기 앞에 도안을 제가 이제 출력해서 보는 스타일이어서 다시 봤어요. 다시 봤더니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기가 이 밝은 색으로 볼까요? 이렇게 와서 꺾여서 여기 한번 이렇게 쭉 깊게 내려와서 이렇게 V. 이 부분이 제가 틀린 거거든요. 이 부분을 제가 덜 떴어요. 덜 떠서 이렇게 뭔가 모양이 예쁘게 잡히지 않았다는 거.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아니 이거를 이 사진만 한번 봤어도 조금 더 신경 써서 도안을 봤을 텐데. 그리고 이제 요거를 같이 뜨는 친구랑 같이 떴거든요. 근데 이제 막 일일이 물어보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혼자 막 끙끙 앓다가 물어볼걸. 나중에 그러니까 저도 막 이렇게 찾아보는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이렇게 뜨면 자연스럽게 뜨면 뭐 그 친구 것도 보고 이제 막 이렇게 하는데 인스타에 올린 그 친구 걸 보니까 제가 진짜 잘못 떴더라고요. 그 친구는 제대로 떴더라고요. 그래서 나 진짜 너무 바보 같다. 진짜 바보 같다 이러면서 어쨌든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착용을 했는데 그래서 이게 합치기 전에 바텀업으로 원통형으로 쭉 떠갖고 올라오면서 이제 이게 합치잖아요. 어깨 부분에서 합치는데 분명히 이상이 있었으면 제가 이렇게 단수도 한번 대충 재봤거든요. 정확하게 세진 않았지만 만약에 그랬으면 앞에가 뭔가 껑충 뛰어 올랐어야 되는데 제 손땀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건지 별로 이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래 뭐 내 몸에 맞으면 되지 뭐 어차피 제가 입으려고 뜬 거니까.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마무리를 했어요. 처음에 암홀 부분에 코를 주어가지고 이제 엣징 부분을 두를 때 그때 발견을 했거든요. 왜 이렇게 코수를 여기를 많이 줍지? 나중에 줄여주나? 막 이러면서 아닌데 원래 코스보다 적게 주어야 될 텐데 이거 왜 그러지? 약간 이러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원래 그 코스대로 했더니 우글우글 정말 그래서 그냥 여기는 제가 코스를 조절해서 여기 피코 부분도 피코 이렇게 우들투들 튀어나온 거 있죠? 이 피코 부분이 이제 뭔가 어색하지 않게 나오게끔 코스 조절을 해서 넥라인을 다 마무리를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여기 바텀업으로 시작할 때 이렇게 잠깐 또 일어나 볼게요. 바텀업을 시작할 때 여기를 별실코를 잡았거든요. 별실코를 잡았는데 옛날에 제가 이렇게 떴던 약간 그 방법을 생각을 하면서 별실코를 잡고 그리고 코를 뒷산을 주어가지고 다 이제 고무단뜨기를 한 다음에 나중에 그 별실을 풀어가지고 저는 돗바늘로 마무리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요즘 대세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별실코를 주어서 하면 바로바로 그냥 나중에 코만 풀어서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우리 돗바늘로 마무리한 것처럼 튜블러 그 바인드 오프 한 것처럼 나오게끔 그렇게 하는데 제가 뭐를 생각하면서 했냐면 이게 제가 정말 뜨개 제일 처음에 뜰 때 아직도 마무리가 안 된 거죠. 뜨개를 정말 처음으로 대바늘이라는 거를 해봤을 때 만들었던 토토로 장갑이 있는데 이렇게 한 짝, 으쌰으쌰 하나 더. 요게 지금 책상 위에 우연히 있어가지고 이렇게 두 짝. 뭐 울퉁불퉁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토토로 장갑을 만들었을 때 제가 별실코를 잡는 거를 이렇게 해봤거든요. 이렇게. 지금 여기 별실코도 안 풀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 별실코를 나중에 이제 마지막에 풀어서
돗바늘로 마무리를 하려고 튜블러 바인드 오프처럼 이제 그 자연스럽게 하려고 이렇게 했던 게 기억이 나서 그래 그럼 나도 별실코로 잡아가지고 혹시 이제 이거 바텀업이니까 탑다운 위에서부터 뜨는 스타일이면 길이를 조절할 수 있지만 혹시나 바텀업을 떴을 때 길이가 혹시 제가 입기 불편하게 좀 짧다라든가 아니면 너무 길게 나온다든가 할 때 그 조절을 해주려고 나중에 여기 코 잡고 만약에 짧게 나오면 밑에 여기 다시 한번 쭉 고무단 조금 더 떠가지고 바인드 오프 해주지 뭐 약간 이런 생각으로 별실코를 잡았다가 여기서 멘붕. 그리고 이걸 또 만져야 된다고? 약간 이런 멘붕. 그래서 아무튼 이거 마무리하는데 조금 많이 방치를 시켜놓고 해서 이제야 F5 완성을 했다라고 보여드립니다. 그래도 저는 지금 이거 길이를 사이즈를 또 약간 왜 이렇게 실수 많이 했어? 실수가 아니고 이거 진짜 못 뜬 거 아니에요? 저는 어떤 사이즈를 떴냐면 저는 S 사이즈를 뜨려고 했으나 도안을 또 꼼꼼하게 보지 않아서 여기 몸통까지는 다 S 사이즈를 해주고 그리고 여기 위에 부분을 스몰 사이즈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원작처럼 저는 약간 루즈하게 살짝 여기가 이렇게 어깨 덮이는 건 좋은데 여기 조금 더 암홀이 조금 여기 지금 파이긴 했으나 암홀을 조금 더 깊게 파서 그러니까 판다기보다는 아마 여기가 생겼으면 암홀이 더 깊어졌겠죠? 조금 더 이렇게 박시하게 입고 싶었는데 이것도 뭐 꽉 맞는 건 아니고 이렇게 크긴 커요. 제가 이제 뭐 전 손땀이 조금 많이 루즈한 편이라서 근데 어쨌든 위에 부분은 X 스몰 사이즈가 되었어요. 그래서 난 도대체 어디에서 틀렸을까?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실은 이 도안을 다시 보고 싶지 않아 가지고 안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봐야죠. 그래서 앞에 부분 여기 프론트 앞에 부분을 뜰 때 도안에 X 스몰, 스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딱딱딱딱 뭔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스몰과 라지, 2X 라지 그리고 또 뒤에 나가면 미디움, 라지, X 라지, 뭐 2X 라지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들쑥날쑥 써 있는데 여기에 X 스몰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당연히 아니 맞는데 여기에서는 스몰 사이즈를 보고 떴고 아니 귀신이 고칼 노릇인 것 같아요. 분명히 제가 잘못한 부분을 체크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또 다시 찾아서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모르겠다. 그래서 어쨌든 스몰 사이즈와 X 스몰 사이즈가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그렇게 어쨌든 떠졌어요. 에잇 그래서 요 톨레도 탑을 제가 조금만 더 검색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다른 분들 어떻게 떴나 조금 보고선 떴으면 더 이쁘게 떴을걸, 실수하지 않을걸 하는 아쉬움이 조금 남지만 그냥 이렇게 입었을 때 어색하지 않죠? 저한테 맞는 핏이 나와서 그냥 입기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 브이넥 부분이 좀 많이 아쉽긴 하지만 원작의 모습대로 나오지 않은 점이 좀 아쉽긴 하지만 그냥 저는 만족하고 입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무늬가 일단은 너무 예쁘고요. 제가 이제 손이 느슨하다 보니까 이런 구멍이 너무 크게 야노보가 되는 거 아닌가라고 막 이렇게 조금 제가 야노보 할 때 조금 구멍이 커지는 감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었는데 뭐 생각보다 그리고 여기 뭐 이 정도 구멍 나시는 저 평소에도 완전 시스루까지는 아니지만 여름 옷 이렇게 많이 사서 잘 입는 편이라서 여름에도 되게 잘 입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요렇게 어쨌든 톨레도 탑을 완성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 앞에 영상에서 이렇게 피코 부분 팔뚝이 그냥 피코 부분 여기 이렇게 고민을 좀 했었잖아요. 고민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 영상에서 보여주는 방법대로 마무리를 했어요. 피콧을 완성을 했고 이렇게 은은하게 과하지 않게 그렇게 이제
제가 실험적으로 해봤던 피콘 무늬는 다른 데 활용을 해야 될 것 같고, 요 옷에서는, 톨레도 탑에서는 정말 이렇게 은은하게 나오는 이런 피콘 무늬가 훨씬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여기도 목 부분도 넥라인도 은은히 피콘 무늬가 있거든요. 여기도 어깨선에도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길이는 저는 여기가 이제 길이가 두 가지로 나와요. 하나는 크롭 형태, 그러니까 크롭 정도의 길이를 원하면 처음에 도안 이제 시작할 때 바텀업이니까 원통형으로 시작하는 바텀업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고무단 길이를 일단은 조절을 하더라고요. 고무단 길이를 조금 짧게 뜨면 크롭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노멀하게 뜨면 그냥 일반 스타일이 되는 건데, 저는 베이직한 스타일로 했고요. 요렇게 다 구겨졌어. 요 옷에다가 좀 엉거주춤 써야 됐네. 잠시만요. 카메라를 살짝 올려서 요렇게 그냥 노멀한 사이즈 길이로 이렇게 완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저는 여기 마무리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돗바늘로 마무리를 하려고 하다가 너무 승질이 나가지고 더 이상 못하겠다 이렇게 승질이 나서 그냥 저 일반 코막음으로 하는 거는, 그렇게 할 거였으면 제가 굳이 별실을 잡을 필요가 없었잖아요. 그냥 바로 일반 코 잡기를 해서 떴으면 그냥 이렇게 막히는데, 저는 옷에서는 그게 어쩔 수 없이 떠야 될 때를 빼고는 옷 부분에서는 약간 탄성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깔끔한 넥라인이라든가 약간 이럴 때는 잘 활용을 하지만, 이 고무단 부분에서는 그냥 일반 코막음을 하면 아무리 이렇게 사이즈가 넓게 나와도 불편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휘가 맞추기라고 돗바늘로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감아서 휘가 맞추기라는 방법으로 어쨌든 마무리를 했는데, 이것도 얇게 되지만 탄성은 있어요. 탄성이라는 게 이 고무단 때문에 늘어나는 게 아니고 여기가 이렇게 꽉 타이트하게 막히는 방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카메라를 밑에서 찍으니까 되게 크게 나오네요. 이 정도 사이즈가 되고요. 저는 이 바지에, 제가 갖고 있는 이 바지에 좀 잘 입을 것 같아서 이렇게 집어넣고, 부끄러워라. 이렇게 집어넣고 입으면 이렇게 앞에 리본 보이게 이렇게 크롭 스타일까지는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치마에 코디해도 괜찮고 바지에 코디해도 괜찮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블랙실로 뜬 거는 평소에도 잘 입을 수 있는 그런 컬러, 그리고 이제 너무 컬러풀한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이렇게 노멀하게 완성을 했습니다. 갑자기 앉았죠? 일어나서 말하려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여기 무늬도 진짜 너무 예쁘고요. 무늬도 이 도안은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튜토리얼까지 아니고 이제 그 뜨는 방법이라든가 영상 링크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헷갈리지 마셔야 될 게, 이 작가분께서 올려놓으신 영상의 무늬는 평면뜨기로 뜰 경우에 그 무늬 영상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뜨는 거는 이 도안대로 뜰 때는, 그러니까 평면뜨기는 이제 여기 위에 부분 이렇게 어깨 양쪽 이렇게 갈 때는 평면뜨기로 가지만, 여기 이렇게 몸통형 뜰 때는 원통형 뜨기잖아요. 그래서 원통형 뜰 때와 평면뜨기 할 때 무늬 이제 그 뒷단 안쪽 면에서 보는 에서 뜨는 기법이 다르니까, 그래야 무늬가 똑같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점 헷갈리지 마시고 그 부분 조금 이렇게 주의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름은 다 지났지만 그래도 떠놓고 나면 내년에 입을 수 있으니까, 아직 안 떠보신 분은 한번 떠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무늬가 너무 예뻐요. 그리고 여기 어깨까지도 무늬가 다 살아있게끔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준답니다. 자, 그러면 카메라를 켠 김에 제가 지금 완성은 일단 요거 하나고요. 그리고 뜨고 있는 거 살짝 보여드릴게요. 저 뜨고 있는 거랑, 그리고 실을 또 샀거든요. 실을 지난 영상에도 실을 사놓고서 그 실은 건드려 보지도 못하고 지금
또 다른 실을 샀는데 그거 이따 가지고 와서 한번 살짝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렇게 무늬를 뜨다 보니까 사실 이 톨레도 탑을 다시 뜬다면 다시 떠보고는 싶은데 지금 당장은 조금 손이 안 갈 것 같고 원작 실처럼 약간 린넨사가 섞인 그런 실로 떠보고 싶어요. 떠보고 싶은데 어떤 실이 있을지 조금 추천을 해주시면 추천을 해주시면 참고해서 한번 내년에 도전? 그리고 이거를 꼭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해놓고선 깜빡한 게 있어서 다시 하나 좀 덧붙이자면 이 피코뜨기를 할 때 이 도안, 그러니까 작가님의 도안대로 그대로 이제 뜨면 피코가 4코마다 하나씩이 생기는 거거든요. 4코마다 하나씩이 생기는데 처음에는 저도 아무 생각 없이 여기 아몰 부분 뜰 때는 그냥 바로 피코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 둘, 세 개 건너뛰고 또 하나 뜨고 하나, 둘, 세 개 건너뛰고 또 하나 뜨고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마무리할 때 조금 안 예쁜 느낌이 들어서 물론 시작한 부분이 이제 이렇게 티나진 않지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넥라인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피코를 잡았냐면 이제 덮어 씌워서 코를 막으면서 피코를 떠주는 거거든요. 근데 덮어 씌워서 코를 먼저 막은 다음에 하나 막고 또 하나 막고 그 다음에 피코 뜨고 피코가 겉뜨기 부분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피코를 뜨지 말고 덮어 씌워서 한 2코 시작한 다음에 피코 해주고 하나 둘 셋 피코 하나 둘 셋 피코 이렇게 하면 나중에 그냥 자연스럽게 그 덮어 씌워 코 막은 부분이 나와서 그 부분에서 코를 마무리해 주는 게 훨씬 더 깔끔하더라고요. 저의 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너무 예쁜 무늬를 뜨다가 다들 예쁘게 뜨는데 나만 실수했나 약간 이런 이제 자괴감에 빠져서 이제 조금 저 약간 이렇게 여기 이렇게 어깨 부분 이런 데도 무늬를 막 뜨다가도 여기가 그냥 뭐 무늬를 하나하나 다 설명하는 건 아니지만 이거를 이제 살짝 맞춰줬어야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무늬를 살리면서 어깨 부분을 이렇게 만나게 해주는 거라 그렇게 약간 머리를 썼다기보다는 생각을 좀 하는 뜨개를 하다 보니까 너무 단순한 뜨개가 하고 싶은 거예요. 단순한 뜨개. 그래서 지금 뜨기 시작한 거는 정말 심플하고 간단한데 게다가 무료 도안인 거. 무료 도안인 거. 그 생각보다 무료 도안도 괜찮은 도안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한번 나중에 시간 되면 또 이렇게 말하고선 안 할 수도 있는데 무료 도안만 한번 쫙 정리를 해볼까 또 싶기도 한데 뭐 제가 떠보지도 않으면서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서 무료 도안인데 정말 심플한 그런 옷을 하나 뜨고 있어요. 짠! 이겁니다. 보시면 그냥 심플하죠? 그냥 심플하죠? 지금 이게 넥라인 근데 목처럼 세워지는 거 아니겠지? 요게 무료 도안인데요. 그냥 겉뜨기 안뜨기 반복해서 골지처럼 모양을 내는 방식으로 뜨고 있고요. 지금 원래는 요 한 볼을 다 사용을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소요됐는지도 같이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러다 보면 또 하염없이 영상이 미뤄질 것 같아서 일단 가지고 왔어요. 제가 도안을 조금 뭐라 해야 되지? 인쇄해서 보는 스타일이라서 어떤 도안이냐면 왜 저는 아직도 인쇄를 해서 볼까요? 바로 요겁니다. 요 사이트에서는 이 스페이스 트리콧 요게 이제 프랑스 말 불어잖아요. 칼리오페 정말 심플하죠. 심플한데 어떤 실로 어떤 느낌을 주냐에 따라서 정말 기성복처럼 요 앞에는 그냥 개인 그냥 정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도안인 그 니트인데요. 탑다운 방식으로 뜨는 정말 기본 베이직 심플한 도안이에요. 아마 많이들 떠보셨을 수도 있어요. 잠시만요. 저희 집 노비가 움직여서 소리가 약간 들어갔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로봇 청소기가 갑자기 이름은 노비라고 아이들이 정한 이름인데 갑자기 움직여가지고 청소를 아까 다 못했다고 움직이네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뭔가 심플하지만 어떤 실을 쓰냐에 따라서 느낌을 되게 다르게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막 무늬를 너무 뜨다 보니까 이렇게 심플한 거 한번 다시 뜨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마 저처럼 뭔가 이렇게 무늬 내거나 이런 거에 조금 지치셨다면 한 번쯤은 그냥 이렇게 심플한 뜨개도 괜찮지 않을까. 그게 아니면 옷을 뜨고 싶은데 도안도 사야 되나? 약간 막 이런 생각으로, 아니면 어떻게 떠야 될지 책을 봐도 잘 모르겠는데, 이럴 때 영문 도안 처음 해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든가 저도 처음에 영문 도안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막 혼자 막 아무리 찾아봐도 못할 것 같아서, 그때 이제 제가 다운받아놨던 그런 이제 무료 도안인데, 그런 분들께 추천드릴 수 있는 도안인 것 같아요. 정말 베이직한 건데, 요 이제 실은 정말 여기 이제 뭐라 해야 되지? 여기서 사용하신 것처럼 요거는 메리노 울과 그다음에 모헤어를 합사해서 뜨셨거든요. 뜨는 건데, 저는 그렇게 뜰까 하다가 사실 얇은 메리노 울이라든가 어쨌든 울실과 모헤어를 합사하면 정말 베이직한 거를 떴을 때 되게 예쁘고 심플하고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뜨고 난 후에 만족감도 되게 크고. 그런데 저는 신상실을 한번 만져봤거든요. 신상실을 놓치지 못하잖아요. 잠시만요. 실이 저 멀리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옷을 뜨려고 산 실은 아니고요. 또 제가 보는 사이트에서 새로 실이 들어왔길래 사봤어요. 이름은 블리스. 요거를 제가 인스타에서 앵콜스에서도 요거를 이제 런칭 하셔가지고선 올라와 있는 거를 보고 새로 낙양모사, 요거 낙양모사 실인 것 같아요. 여기 낙양연이라고 되어 있죠. 새로 실이 나왔구나, 약간 이런 생각에 저 실도 궁금하다 이랬었는데, 제가 주로 이용하는 사이트에도 요 실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포인트를 긁어 모아서 같이, 뭐 포인트 얼마 안 되지만 어쨌든 구매를 했는데, 사실은 이 칼리오페를 뜨려고 한 거는 아니었고,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책에 이 책 있잖아요. 이 책 구매를 하고선 책에 있는 거 그래도 한 2벌만 떠도 책값은 빼겠다, 이제 이런 생각으로 이제는 책을 더 이상 소장만 하지 말자. 왜 책을 뜨개책뿐만이 아니고 모든 책을 다 저는 보고 다 읽지도 않고 그냥 사놓기만 해도 왜 이렇게 뿌듯하고 내가 막 다 읽은 느낌인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원픽이라고 했던 요 도안을 뜨고 싶어서, 요 도안, 요거를 뜨고 싶어서, 제가 입고 있는 바지랑 약간 스타일도 약간 비슷하죠? 근데 어쨌든 이거를 뜨고 싶어서 이걸 전 좀 더 실용적으로 약간 긴 팔로 조금 이렇게 뜨고 싶었거든요. 이렇게 레이어드 하기에는 조금 약간 불편함도 있고, 예전에는 이런 옷도 입었는데 이제는 무조건 편한 게 최고. 그래서 이 컬러를 선택을 했어요. 이 컬러가 거기에서, 그러니까 컬러 넘버는 다른 사이트에서 구매하실 수도 있으니까 355번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카키 브라운이었나? 아무튼 약간 카키색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도안의 요거의 느낌을 살리려면 약간 네프사도 필요한데, 네프까지는 지금 찾을 수가 없을 것 같고 해서 요렇게 약간 어두운 색으로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이 색을 주문을 했는데, 생각보다 저 도안에는 어울릴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게이지도 안 맞고 저 도안에는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아서, 이거 써보고 싶은데 이러다가 그냥 그때 무료 도안으로 다운받아놨던 요 칼리오페를 떠보기로 했어요. 지금 요것처럼 고슬고슬하게 뭔가 뽀송뽀송한 이런 모헤어 느낌을 주고 싶은데, 그렇지 않고 정말 기성품처럼 나오겠다 싶어가지고 이 실을 가지고 뜨고 있는데, 지금 한 볼에서는 지금 많이 엉켜 있죠. 이렇게 된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한 볼에서 요만큼 남고 뜨고 있는 단계고요. 요 정도 떴고, 지금 제가 7볼을 구매했는데 잘하면, 잘못하면 이거 모자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떠보면서 모자르면 추가 주문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걸 뜨고 있는데, 이렇게 가지런하게 나오는 코, 제가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 실의 성분이 재밌는 거라기보다는 저 깜짝 놀랐어요. 이 실의 성분이 그러니까 폴리가 55, 나일론 30, 울 12, 그리고 캐시미어 3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의 그냥 아크릴 폴리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폴리라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니니까 제가 이제 보통 이렇게 볼실이 있으면 여기 가운데에서부터 빼서 많이 쓰거든요. 센터풀에서 이렇게 가운데서 빼서 쓰는데 보세요. 자, 지금은 와, 얘가 카메라 타네. 지금은 얘가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빠졌죠. 근데 이제 이렇게 센터풀 하는 게 안 될 경우도 가끔 있잖아요. 제가 처음에 이 실을 센터풀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힘을 줬거든요. 괴력도 아니고 저 그냥 힘을 쏙 줬는데 보세요. 제가 여기 이제 끊어 먹은 부분인데 뭐 이 정도 끊어지는 것쯤이야. 제가 힘을 줘볼게요. 이렇게 초점 맞춰서 이렇게 끊는단다. 힘을 줘볼게요. 쑥. 끊겨요. 보이시죠? 이렇게. 다시 해볼게요. 아니 막 이렇게 감아서 힘을 준 것도 아니고 보세요. 근데 실이 진짜 부드러워요. 진짜 부드럽거든요. 원래 아크릴과 뭐 이런 게 함유가 많이 되면 부드럽잖아요. 근데 정말 이거는 어느 정도 부드럽냐면 그냥 이렇게만 만져도 우와 부드럽다 이건데,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칼리오페를 뜨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냥 이너로 이렇게 얇게 스웨터 입으면 너무 괜찮을 것 같아서 촉감이 너무 좋아요. 근데 조심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될 점. 그냥 이렇게 잡고 초점 맞춰봐. 잡고 이게 감지도 않았어요. 잡고 그냥 이렇게 당기면 쑥. 왜 또 안 돼? 잠깐만. 어쨌든 샌드풀 할 때 이렇게 해서 잡고 이렇게 뜯으면 그냥 쑥 풀려요. 이렇게. 그래서 풀린 끝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잠깐만. 이렇게. 이렇게. 뭔가 진짜 솜처럼. 그래서 제가 혼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처음에 센터풀을 하는데 가운데서 이걸 빼는데 이게 정말 갑자기 쑥 끊기길래 뭐야 뭐야 왜 이래 이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한 볼은 겉에서부터 이렇게 풀러서 뜨게 됐어요. 그 안에 그 시작점을 못 찾아가지고 괜히 막 다 끊어먹느니 그냥 이 첫 번째 볼은 그냥 겉에서부터 뜨자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요게 제가 정말 좀 과한 생각일 수도 있는데 이게 겹은 5겹 정도가 되어 있거든요. 5겹. 이렇게 5겹 정도가 꼬임이 아주 강하게 꼬여져 있지 않은 그런 실로 이렇게 나와봐봐. 이렇게 5겹 정도가 이게 정말 부드럽게 이렇게 딱 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모감도 포실포실 아크릴이지만 그리고 캐시미어가 3 들어갔다고 해서 이렇게 부드러울까 싶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캐시미어보다는 우선 이 아크릴의 느낌이 이렇게 뻣뻣하고 뭔가 쩍쩍거리는 그런 아크릴이 아니고 정말 부드러운 아크릴 폴리실이 함유가 된 것 같고, 뜨는 느낌은 너무 좋은데 잘못 힘 조절을 하면 그냥 이렇게 끊길 수도 있겠구나. 너무 재밌는 실.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정말 과한 생각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웃으시면 안 돼요. 요즘 뜨개 영상에 많이 보이는 누티덴 있죠. 양양하다라고 막 하시면서 그 진짜 원사 가공 안 된 약간 그 자체, 저도 그런 실 하나 있는데 누티덴까지는 아니지만 그거는 이제 겉에 이렇게 뭔가 감겨 있는 게 있어요. 잠깐만요. 가지고 와 볼게요. 제가 지금 가지고 왔는데 그렇게 누티덴과 비교할 정도는 아니지만 저는 혼자 이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박모사 약간 그런 거잖아요. 이 정도는 죄송해요. 누티덴을 사신 분들께는 제가 만져보지도 못하고 함부로 비교라기보다는 그냥 혼자 상상을 한 거예요. 혼자 상상을 하면서 이런 실 느낌일까? 약간 이러면서 제가 옛날에 사놨던 이런 실, 이것도 박모사라고 하나? 박모사.
이렇게 안 잡혀. 근데 얘는 지금 마감이 한 겹이 되어 있어요. 그냥 이렇게 원사대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아이고, 얘야, 잡혀라. 잘 안 잡히네. 너무 제 옷이 시커매서 안 잡히나. 요런 느낌인데, 여기는 아주 얇게, 약간 진짜 머리카락처럼 정말 생긴 요 아이가 다 힘을 주면서 이렇게 머리카락처럼 이렇게 얇게 되어 있는 요 아이가 그 힘을 받게끔 얘를 이렇게 잡아주고 있거든요. 근데 저 이 실을 사놓고선도 이것도 벌써 2014년, 15년, 5년, 6년 됐네요. 5년 정도 된 실인 것 같은데 예전에 박신혜 실가게 블로그에서 이제 구매를 엄청 많이 했어요. 이 컬러뿐만이 아니고 제가 약간 좋아하는 베이지와 블랙이 섞인 느낌과 그리고 뭔가 뭐 청색, 뭐 기타 등등 어쨌든 짙은 회색 깔별로 그냥 다 콘사로 사놓고 소화를 못 시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막 소품으로 돌았었어. 못 뜨겠다고 해놓고. 그래서 어쨌든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겠지만 뭔가 이렇게 그 가공이 덜 된 느낌이라고 막 많이들 말씀하시고 이거를 이렇게 끊어진 거를 이제 누가바님께서인가 맨 처음에 그 누티덴을 막 말씀하신 게 누가바님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비벼서 이렇게 하면 다 이어진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얘도 그만큼까지는 아니지만 꼬여져요. 꼬여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되게 재밌어 하면서 와 폴리에서도 이런 느낌이 난다. 이럴 수 있구나. 이러면서 어쨌든 재밌게 뜨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연사 꼬임이 강하지 않고 지금 근데 이렇게 보면 실 잘려진 부분이지만 이렇게 보면은 꼬임이 없지는 않아요. 있긴 있는데 안 잡혀. 꼬임이 꼬임이 있기는 있는데 이 꼬임이 있지만 과하지 않아서 이렇게 꽉꽉 조여지지 않아서 그런 건가 아니면 이 실 가공 자체가 정말 이렇게 루즈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가공이 거의 안 된 느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드러운 게 아닐까. 그래서 혼자 누티덴 쓰면 이런 느낌일까? 를 상상하면서 근데 저는 직구까지 할 생각은 없고 아직은 어쨌든 그래서 이 실 너무 재밌어서 힘 조절하면서 뜨고 있어요. 어디 갔지? 뜨던 거. 이렇게 보시면 뜰 때 혹시 이 블리스 실 지금 신상으로 많이들 이제 막 판매를 하시더라고요. 쓰시게 된다면 저는 이거 진짜 이 컬러 말고 다른 컬러로 한번 다시 뜨고 싶어요. 이렇게 겉뜨기를 하다가 제가 안 뜨기를 할 때 힘을 세게 줘봤거든요. 위에서 찍을걸. 이렇게 죽으면 이렇게 줄 땐 또 안 끊겨요. 근데 어쨌든 실을 잡아 당길 때 좀 잘 끊긴다는 거. 근데 그거를 막 일부러 막 힘을 막 과하게 주지 않아도 그러니까 약간 좀 이렇게 꼬여 있어서 일부러 힘을 줘서 뺄 때 그때 정도는 끊기는데 그리고 저 이렇게 뜨다가 가위 없으면 그냥 손으로 쓱 이렇게 딱 끊는 거 아니고 쓱 잡아당기면 정리가 될 정도? 그 정도인데 어쨌든 되게 진짜 부드럽거든요. 진짜 부드러워요. 요거 정말 기본 스웨터 칼리오페 떠가지고 너무 부들부들 진짜 장난 아니에요. 입으면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카키색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원래 뜨려고 했던 그 도안에 맞춰서 실을 약간 느낌을 살리다가 요 컬러를 구매했는데 요거 밝은 톤으로 저는 막 누드톤, 베이지톤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한번 다시 그냥 기본 디자인이잖아요. 아까 칼리오페가 그렇게 떠도 되게 예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디자인입니다. 요거 레이블리에서 그냥 찾아서 보실 수 있으니까 제가 혹시 몰라서 링크는 아래 더보기란에 남겨놓을게요. 그래서 어쨌든 요거 하나 뜨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그 이전 영상에서 요거 가운 가디건을 뜨겠다고 바늘 이야기에서 그 폭스실을 사고 폭스실에 그 카키로 뜨고 싶다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폭스실이 부족할 것 같지는 않지만 저는 간당간당한 느낌으로 쫄깃쫄깃하면서 하고 싶진 않아가지고 실을 더 구매를 했어요. 실을 더 구매를 했는데
폭스실 말고 이제 다른 실을 구매를 했거든요. 다른 실을 구매했는데 그 두 가지를 합사해서 떠볼까 하다가 그거는 좀 합사하든가 뭔가 다른 거를 할 때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고 저는 이제 다른 실로 시작을 했어요. 다른 실로 시작을 했는데 게이지가 완벽하게 맞진 않지만 생각보다 좀 게이지가 크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옷을 뜰 때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램스울. 근데 저한테 너무 많은 램스울, 이거를 살려보자 해서 갖고 있는 램스울 중에서도 그냥 램스울 콘사는 조금 저렴하잖아요, 램스울이. 근데 저렴하다고 다 나쁜 건 아닌데 약간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것보다는 조금 더 그러니까 짜투리 실로 만든 그런 재활용된 램스울이 아닌 요 램스울 매종 갖고 있는 거 요거가 있어서 요 컬러하고 요게 지금 빛을 받아서 잘 안 보이는데 약간 멜란지거든요. 아주 연한 그레이빛이 도는 멜란지. 요거랑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모헤어. 실크 모헤어. 요 두 가지를 합사해서 근데 겹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사실은 이 램스울을 갖고 있는 콘사도 그렇고 요 램스울 매종도 그렇고 좀 가르시오를 해볼까 하는데 그건 다들 비추라고 하셔가지고 그래 겉옷이니까 가디건이니까 가운 가디건이니까 얇고 차르르하게 뭔가 따뜻한 느낌도 좋지만 저는 약간 도톰하게 지금 저는 일단은 숏 버전을 뜨고 싶거든요. 원래는 롱 가디건을 좋아하는데 이상하게 요 가디건은 숏 스타일이 끌려서 일단 뜨면서 마음이 바뀔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두 가지 실을 합사해서 스와치를 내보고 이렇게 무늬뜨기를 들어갔습니다. 짜잔 짜잔. 요게 램슬로만 뜨면 느껴지는 느낌하고 지금 이게 카메라에 당길지 모르겠어요. 좀 위에서 볼걸. 요게 이렇게 보면 이 한 줄이지만 실크 모헤어 이게 진짜 저는 되게 부드럽거든요. 모헤어가 따갑지 않고 되게 부드럽고 이 모헤어만 가지고서도 쇼를 떠본 적이 있었을 정도로 이거 두 겹을 갖고 떴나? 그 정도로 얘는 제가 뭐 강철 피부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실크 모헤어 요거 제가 되게 애정하는 실인데 요 실을 뜯어서 요 램술만 가지고 뜨면 뭔가 이렇게 약간 겉으로 봤을 때 거친 느낌? 그러니까 약간 매트한 느낌 거칠다기보다는 매트한 느낌이 들 수 있는데 이렇게 합사를 해서 한 겹 합사를 해서 이렇게 모헤어가 포송포송 튀어나오게 이렇게 뜨고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무늬 아까 요 톨레도 탑에도 있는 무늬가 바로 요거예요. 저 되게 단순하죠. 요 무늬 저 되게 좋아해요. 근데 지금 저번에 츠바키 프로버에도 요 무늬가 있었고 대부분 뭐 꽈배기 무늬가 들어간 건 다 있는 것 같아요. 톨레도 탑에도 이 무늬가 있고 지금 요 가운 가디건에도 요 무늬가 있네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가운 가디건 모습은 요게 이제 원작 실은 조금 이렇게 기모감이 기모감이 아니고 공기층이 있는 그런 실로 쓰셨는데 그래서 이제 가볍게 뜨셨는데 저는 약간 무게는 뭐 어쩔지 모르겠으나 살짝 도톰한 느낌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사이즈는 일단 세 가지가 있는데 제가 낸 게이지가 조금 더 크게 나왔기 때문에 아마 제일 작은 스몰 사이즈로 해도 미디움 사이즈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아니다. 미디움 사이즈까지는 아니겠고 제일 작은 스몰 사이즈 맞아요. 제일 작은 스몰 사이즈를 해도 미디움 사이즈까지 나오지 않을까. 미디움의 가슴둘레가 이제 112 정도가 나오는데 어차피 오픈형이고 저도 약간 숏한 버전은 조금 더 이렇게 좀 크게 뜨고 싶어서 우선 이렇게 먼저 뒷목부터 이렇게 무늬를 내서 뜨고 있습니다. 여기 딱 패턴 하나고요. 패턴 하나고 여기 이제 반대쪽에 여기다가 코를 이제 그러니까 실을 걸쳐서 다시 패턴 반대쪽으로 떠서 쫙 연결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요거는 혼자 있을 때 집중까지가 아니지만 어쨌든 혼자 있을 때 떠야 되기 때문에 요 정도까지밖에 진도를 못 나갔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보다 뜨는 거를 보니까 저는 예전에 제가 문어발을 되게 좋아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 말하고 또 아닐 수도 있어요. 그때그때 다를 수 있는데 문어발
보다는 그냥 하나를 또 쭉 뜨기도 하더라고요. 참고 저기 톨레도 탑 뜨면서 느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요 가방은 제가 이제 있는 실을 소진하겠다고선 책 제목은 에쿠안다리아로 만드는 가방과 모자에서 여름을 위한 코바늘 손뜨개 요 책이지만 저는 요거를 꼭 굳이 에쿠안다리아라는 그런 폴리실로 뜨거나 하면 여름 가방이 될 수 있는데 이렇게 겨울 울실로 떠도 괜찮은 느낌이 드는 디자인을 이제 찾아서 뜨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요거거든요. 원 숄더 백. 숄더 어깨에 딱 하나, 끈 하나 해서, 아이고, 이거 아니고 요거. 모델이 너무 예쁘죠? 여리여리해. 이마 넓은 것 봐. 얼마나 예뻐. 요 원 숄더 백 요거를 뜨고 있는데, 사실 도안만큼 지금 몸체를 올리진 않았고요. 요거는 이제 제가 매도 되지만 엄마한테 드리려고 하는 건데 있는 실 소진하자가 목표라서 있는 실 가늠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원래 세일 실이 더 있을 줄 알았더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실 이렇게 뜨다만 거 헤링본 떠서 가방 만들어주겠다고 튜토리얼 올리겠다고 막 야심차게 아이고 그거 이렇게 요 정도 남아있는데 이 남아있는 실을 가지고서 어쨌든 소진하는 게 남아있는 실 소진과 더불어 뭔가 가을, 겨울 멋스러운 느낌을 주는 백 만드는 게 제 생각이라서 지금 몸통은 이 정도 도안보다 한 5단인가 6단 그 나중에 완성하면 다시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적게 올렸고요. 근데 여기 나눠서 이렇게 한쪽 면 또 반대쪽 한쪽 면 해서 어깨선 쫙 붙이면 끝 이렇게 되고 있는 원 숄더 백 뜨고 있어요. 요 무늬가 너무 예뻐서 시작을 한 아이인데 요 실에도 되게 잘 어울리긴 해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은 왜 저는 제 뜨개에 이렇게 아쉬운 점이 많을까요? 기본 사진으로 봤을 때보다 요 실, 제가 쓰는 실은 로프 울이라고 하는 실인데 이렇게 네프가 아주 예쁘게 콕콕콕 박혀 있거든요. 그리고 컬러가 너무 예뻐요. 그리고 얘는 울 100%이긴 하지만 정말 약간 탄탄한 울. 그래서 소품 뜨기 되게 좋은 실이거든요. 소품 뜨기 좋은 실. 그래서 요거를 진짜 농담 아니고 요거 한 거의 10번을 떴다 풀었다 했던 실을 다시 제가 재활용하고 있는 건데 그렇게 떴다 풀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새 실에 비하면 뭐 부족할 수 있지만 얘가 그대로 형태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일단 저는 컬러가 너무 마음에 들고 이렇게 백팩 쫙 이렇게 하면 되게 예쁠 것 같죠? 그래서 얼른 완성해서 드려야 되는데 살짝 걱정되는 부분은 무게. 한 300g은 나올 것 같은데 가방치고 무겁지 않을까? 근데 뭐 예쁨을 위해서라면. 그래서 어쨌든 무늬를 이렇게 뜨고 있는데 이게 실제 그 에쿠안다리아나 뭐 미도리나 이런 종이실 뭐 그런 폴리실 일로 떴을 때 느낌과 조금 다른 느낌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제가 자꾸만 이렇게 멈칫 하는데 뭐 나쁘지 않네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 무늬로 제가 지금 원래는 뜨개를 하는 공간이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 큰 테이블에 놓고 이제 뜨개를 하는 걸 되게 좋아해서 그렇게 한쪽 공간을 만들어 놨는데 하다 보니까 자꾸만 이렇게 주섬주섬 끈에 나오잖아요. 뭐 바구니도 많고요. 그리고 뭐 트레이도 많고요. 근데 다 지금 버려야 될 판이에요. 아무튼 그런 뭐 뜨개 가방, 뭐 파우치백도 많고요. 그런데도 정리도 안 되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원래 소파에서 뜨는 거 별로 이렇게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요즘 좀 되게 소파에서 많이 뜨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주변에 막 핸드폰 막 놓으면서 막 영상 보면서 뭐 넷플릭스 보면서 이렇게 막 뜨개를 하다 보니까 책도 여기저기 막 오히려 지금 제 짐이 너무 막 널브러져 있어가지고서 이 무늬로 바구니 떠도 너무 예쁠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뜨개 바구니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자꾸만 뻥치는 것 같은데 할게요 라고 장담은 못하지만 이 무늬로 언젠가는 꼭 바구니 한번 떠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게 뜨개 바닥이 저는 도안을
그냥 이렇게 대충 보고 처음에는 그냥 원형 바닥에 쭉 올린 거네, 똑같네, 뭐 이렇게 생각했다가 다 풀렸답니다. 원형 바닥이, 타원형 바닥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코늘림하고 조금 다르게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너무 예쁘죠? 요거 이렇게 해서 클러치 백해도 예쁘겠다. 뜨개 느낌스럽게. 그쵸? 근데 저는 만들고 잘 안 들고 다니니까 요거를 좋아하는 엄마께 선물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만큼 진행을 했습니다. 원래는 이번 영상에 구매한 실도 같이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냥 살짝 맛만 볼까요? 잠시만요. 또 가지고 올게요. 제가 실을 가지고 왔는데 원래는 이렇게 영상을 찍는 이유? 처음에는 재밌어서 그리고 약간 혼자 떠드는 것 같지만 약간 민망하고 되게 지금도 약간 뻘쭘하거든요. 그런데 그냥 아는 사람도 너무 많이 봐서 싫기도 한데 근데 그냥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민망해서 싫은 거예요. 근데 그래도 약간 오프라인으로 뜨개 친구가 만나고 이렇게가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막 약간 이렇게 뭔가 그냥 뜨개 수다를 하고 싶어서 그러려면 정보를 많이 드려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뭐 어쨌든 그래서 혼자 노는 재미로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이게 은근히 저는 원래 뜨개 이야기나 이런 것보다는 튜토리얼 올리는 거를 먼저 했었기 때문에 되게 재미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뭔가 뜨개 이야기를 할 때에는 제가 제목을 뜨개 이야기라고 붙인 거는 제가 뜨개하는 이야기라든가 이런 거를 같이 공유하고 나누고 싶어서 한 것도 있지만 다른 분들 거 보니까 진짜 정보 많이 주시던데 저는 왜 그 정보를 드리는 게 뭐지? 약간 이런 느낌 드는 거예요. 제가 아는 게 확실하지가 않을 수 있는데 그거를 내가 막 함부로 말한다는 것도 조심스러워서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진짜 막 해보고 그 결과를 말씀드리고자 요번에 산 실도 한번 떠보고 얘기를 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이따가 다음에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했다가 그냥 가지고 왔어요. 이번에도 저는 바늘 이야기에서 샀고요. 이 바늘 이야기에서 수요일마다 그 콘사 할인하는 거 그거를 지나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이거 진짜 문제가 있어. 앱을 삭제해야 되나? 자꾸 그게 팝업을 안 뜨게 해도 자꾸 저도 모르게 수요일마다 그거를 이제 보고 있어서 이번에 산 콘사는 뭐냐면 울 60%, 아크릴 40%. 그러니까 약간 부드러울 것 같아요. 아직 뜯어보지도 않았어. 이렇게 베이지 컬러. 이름이 뭐였더라? 어쨌든 이거 베이지 컬러를 이번에는 2콘을 샀어요. 2콘을 사고 제가 이제 베이지, 뭐 누드톤 이런 거 좋아하다 보니까 너무 좀 진할까 싶었는데 가을가을하게 뭔가 빨리 떠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샀는데 살짝 짙은 느낌의 열어볼게요. 컬러는 진짜 너무 예쁘거든요. 그 베이지가 밝은 베이지도 아니고 완전 진한 베이지도 아니고 약간 뭐라 해야 되지? 그냥 옐로워커 같은 그런 베이지도 아니고 아무튼 깊이감이 있는 그런 베이지 컬러예요. 이렇게 지금 화면에 보이는 붉은기가 거의 없는 약간 붉은기 조금 없게 오늘 왜 이렇게 안 잡히지? 아무튼 이런 베이지 컬러를 구매를 2콘을 했고요. 이번에는 여유 있게 이 한 콘을 가지고 55 사이즈 2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2겹씩 되어 있어요. 이대로 뜨면 55 사이즈 2벌 정도를 뜰 수 있는 양이다 라고 상세히 설명에는 되어 있는데 저번처럼 괜히 마음 쫄릴까봐 그냥 2콘을 샀고요. 그리고 같은 성분인데 컬러가 이렇게 파우더 민트 컬러가 있었어요. 민트 컬러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이상하게 또 이 컬러는 약간 딥한 이렇게 보면 너무 괜찮은 컬러. 쑥색도 아니고요. 약간 파스텔기가 살짝 도는 파스텔기가 아닌데 뭐라고 해야 되지? 회색빛이 살짝 도는 약간 근데 얘는 화면에 잘 안 잡혀요. 화면에서 보이는 색 아니고 그것보다 살짝 녹색빛이 더 있거든요. 민트 컬러가.
어떻게 어디서 잡아야 얘 컬러가 보일까? 카메라를 위로 봐야 되나? 아, 얘는 컬러 잘 안 잡힌다. 근데 제가 이제 요거를 산 이유는 지금 살짝 가지고 오긴 했는데 지난번에 산 요 폭스실 이 다크민트잖아요. 이 다크민트랑 너무 녹색녹색 할까? 요거를 두 개를 같이 합사해가지고 뜨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샀는데 눈으로 볼 땐 또 그냥 그렇네요. 근데 지금 이게 화면에서 보이는 컬러보다 훨씬 그린빛이 돌거든요. 되게 예뻐요, 컬러는. 아, 이거 안 잡히는 게 너무 아쉽다. 왜 나를 잡니, 초점아? 슉, 슉, 이렇게? 아니야, 이것보단 조금 더 진한 색. 그래서 어쨌든 이 두 개를 합사해서 뜨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샀는데 한번 스와치를 내보고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실은 그냥 살짝 다음에 보여드릴까요? 막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울도 이거 메리노 울이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울과 그리고 나일론이 함유된 거라서 아마 부드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세 콘을 샀고 바늘 이야기는 그 구매 금액에 따라서 사은품을 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지난번에는 제가 10만 원이 넘었나? 그 폭스실 살 때. 그래서 그때 무슨 무슨 파우치가 있었고 아무튼 그냥 갑자기 팝업이 뜨더라고요. 팝업이 뜨면서 세 가지 중에 고르는 거였는데 저는 그냥 파우치도 많고 뭐하고 하니까 실을 골랐어요. 실 어떤 건지 그냥 한번 뭐 느낌이나 보자 이런 생각으로. 그때 받았던 실이 샹버르라고 하는 요 실인데 컬러는 랜덤으로 오거든요. 근데 저한테 이제 붉은색과 이 블랙이 이렇게 되어 있는 요런 실이 왔는데 나중에 뭐 포인트 쓰거나 뭐 언젠간 쓰겠지 하는 생각으로 이제 요거까진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제가 구매한 금액이 얼마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요게 한 10,000얼마씩 했을 거예요. 세일을 해서 30% 세일해서. 그래서 3콘 했는데 어쨌든 그 제가 산 금액에 해당하는 사은품 중에 이제 들어있는 실이 있었는데 그 창을 없애면은 그게 선택이 될까? 그러니까 사은품은 나중에 변경이 안 된다라고 쓰이는 것까지만 봐서 그냥 뭐 사은품인데 뭐 그러면서 그냥 이제 또 실을 선택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 실을 선택은 망했어요. 아니 이름이 샤프란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이름이 샤프란인 줄 알았죠. 향기 나는 약간 그런 느낌. 근데 저한테 많이 있는 그런 실이에요. 예전에 한 2년 전에 벌써 유행을 했던 약간 행주실? 이렇게 뭐 수세미 같은 용도로 쓸 수 있고 걸레로도 쓸 수 있고 약간 막 이런 식으로 그 폴리 백인데 그 닦이기는 되게 잘 닦이거든요. 제가 이걸로 도도한 반이라고 해서 제 블로그에 이제 한참 전 글에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막 욕실 청소할 때 와, 물기가 정말 싹 닦인다, 되게 좋다 막 이렇게 생각했던 그 행주실과 비슷한 거. 이것도 낙양모사에서 나온 거네요. 샤프란. 그래서 청소할 때 쓰라고 되어 있는 실인가. 이 실은 실패. 차라리 단스링을 받을걸. 아무튼 그래서 아쉬웠던 사은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까지 다 보여드렸고요. 참 말을 저도 맛깔나게 이렇게 좀 재밌게 하면 좋겠는데 이 사람 변하지 않네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보여드릴 거는 여기까지. 저는 우선 이 톨레도타 완성한 게 너무 뿌듯하고 기쁘고, 그리고 물론 넥라인은 실패했지만 원작과 다르지만 만약에 이게 정말 원작처럼 이렇게 돼 있었다면 또 안에 입는 탑도 또 신경을 써야 됐을 것 같은 저는 좀 그런 거 신경 쓰거든요. 그래서 그래 딱 나한테 딱이다. 나한테 딱인 옷이 만들어졌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도 재미없고 그렇지만 어쨌든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는 끝까지 같이 봐주신 분들을 위한 뭔가 이벤트를 하나 좀 넣어볼까?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도 내일도 다음날도 뜨게 하시면서 행복한 시간들 보내시고요. 저는 이제 우리 추석이네요. 벌써 추석.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예전 같은 그런 명절 느낌은 아니어서 뭐 그렇게 뭐 저기 하긴 않지만 그래도 힘드신 분들 힘들지 마시고 코로나인데 안 내려가야 되지 않나? 이러면 또 안 되겠죠? 어쨌든 서로 건강 조심하시면서 건강 챙기시면서 스트레스 받은 일이 있으시면 우리 뜨개로 함께 풀면서 또 이야기 나누도록 해요. 추석 연휴 동안 뜨개 많이 하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저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단순한 무한 반복 구간이 될 만큼 떠놓으시면 추석 때 이동하시거나 아니면 어디 방구석에서 칙칙칙칙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모두 다 해피 명절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